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젊은 아줌마가 전화 왔는데, 참, 참, 우리 이 상담하시는 그 선생님들도 그 말을 조금 조심하시고, 그 직원을 같은 건 하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좀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미가 있겠죠. 손님이 없어서 이제는 손님 한 번 들어왔을 때 한 번 잡아야지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는 겁줘가지고 뭐 구술하게 한다든지 뭐 부적을 쓰라하든지 여러 가지 또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학 쪽이 이게 음지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분도 이렇게 긍지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 잘하죠. 우리가 이제 국정원의 한 국가정보원의 어떤 부속 회사처럼 우리가 움직인다고.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정원의 그 모토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끼리는 뭐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만나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 잘 맞추냐?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선생님 얘기해봐요. 본인도 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점 잘 치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또 속이 상하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점쟁이 아닌데 왜 점 치냐고 그러고 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 인식에는 점쟁이로다 이렇게 그냥, 물론 남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학하고 이렇게 사주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다, 야, 너 점 잘 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 좀 또 우리 역학 사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속상하죠. 왜? 우리끼리 얘기할 땐 나름대로 뭐 학문이고, 이게 점치는 우리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부한 보람이라든가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문제. 두 번째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최 선생님은 어때요? 자격증이 있어요? 어디에서 받았어요? 학원에서? 그 학원에서 만들어 주는 거야, 학원 원장님이. 이렇게. 근데 그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그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야, 서로가. 물론 하나 좋지만 다 개인이 만드는 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학문 자체가 우리가 활인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활인업 그 명실상부하게 활인업에 종사하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전화하신 분도 그런 거야. 지금 43살인데 무속인들이죠. 하도 답답하니까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담을 갔었나 봐요. 앉자마자 다짜고짜 남편 죽었구만 그러더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게. 안 죽었대 아직. 그래서 얼른 그냥 나와버렸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묘됐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통하는 얘기지만, 인묘됐다는 게 뭡니까? 딱 묘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역으로 하면 죽은 거지 뭐. 죽었으니까 묻은 게 인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뭐 100년이 20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니까 사람이 60도 살지 못했어요. 40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50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오직했으면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하는 집이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60을 못 넘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 점친다든지 하고 이런 쪽에 좀 무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딱 봐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성인묘, 처성인묘 이런 게 딱 나와 있으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요즘에 60
환갑이 아니라 70회갑 잔치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만 보고 처성인묘, 부성인묘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죽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젊은 사람이. 아니, 나이 먹은 사람도 안 좋죠. 내일 모레 죽어갈 수도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 남편 죽었구만 하면 좋겠어요? 안 좋지? 그게 우리가 우리가 인묘라는 말을 그대로 그냥 직역해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묘 속에 들어갔다. 이거 죽은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남편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아줌마 사주를 적어봤는데 사주가 이렇게 됐어요. 사주가 보면은, 자, 저는 이제 한난조섭 이게 조후를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주의 특징은 한하고 습한 기운이 특징이죠. 한하고 습한 기운. 이렇게 되면 지금 여자 입장에서 이게 뭐가 잘 안 풀린다는 거야. 이렇게 얼어 있다는 건 제대로 안 되죠. 모든 게 우리 한겨울에 일이 잘 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뭐라 해요, 보통. 아예 날 풀리고 봄 뒤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봄에, 한겨울에 뭐가 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어 있다는 거는 뭐가 진척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습하다는 건 이게 섞임도 적당히 섞여야지 사람하고 재밌는 거지. 너무 습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꽁꽁 얼어 있고 습하다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기본이 벌써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여자 사주에서 이제 부성인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압이 붙자잖아. 부성인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혜비가 땅속에, 묘 속에 입고됐다. 죽었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정하냐면, 일간이 여기죠, 여기. 요 일간이, 자, 이제 기토인데, 무토하고 기토하고 이렇게 양간, 음간 엮어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자, 무토, 기토가 여자면, 남자면 이제 관이니까 목이겠죠, 목. 목이 관이잖아. 그럼 목이 삼합으로 해묘미잖아. 해, 묘, 미. 장성, 제왕, 묘지. 묘지잖아, 여기. 그럼 이 묘지는, 여기 해묘, 그러면 여기에 삼합이니까 해, 묘, 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장성 자리, 장생, 제왕, 묘지. 요 미가 있으면 요 남편이 여기 임묘됐다는 거예요. 있고 여기 남편 자리에. 그 남편 죽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실제로 임묘됐다는 건 물론 설령 그렇게 떠오르더라도 그걸 얘기할 때는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 상대편이 뭐 가느다란 희망, 뭔가 이렇게 희망이 될 만한 어떤 얘기라도 한마디 듣고 싶어서 왔는데, 남편 죽었구만 하면 어떤 희망을 가지라고, 너 죽었구만 하는 거야, 이게. 성질 나쁜 여자 만나면 잘못하면 당신이 봤어? 이렇게 따지면 어떨 거야, 그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묘됐다는 거는, 남편이 임묘됐다는 거는 죽었다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임묘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전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몸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묶여 있다. 봉분 후에 묶인 상태로 앉아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활동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다. 임묘가 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한 가지는 이 여자 사주만 가지고 이게 남편인데 이게 임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본래 이 남편의 사주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 분석해서 신강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재관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 여자분이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이 남편 사주라 모르니까 남편 사주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인묘에 있어도요, 이런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게, 이런 작용. 그렇지, 이런 작용이 안 일어나, 이렇게. 제대로 돈 잘 벌고, 그래서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만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남편 사주도, 남자 사주도 일단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본래 이 상담을 하려면요, 부부 걸 다 봐야 돼, 사주를. 남자 거 따로, 여자 거 따로 해서 그걸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일심동체라는 게 뭐예요? 부부 일심동체. 두 명인데, 사람이 둘인데, 하나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처럼. 그러니까 이거 두 사람 걸 다 봐가지고 종합을 해서, 분석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맞다는 거야. 그래서 사주를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 한 사람 건 안 봐요. 아예 안 봐줘요. 더 자세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녀분도 부모한테 영향을 주고, 물론 부모, 아버지, 엄마는 자식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지대하죠. 그러니까 식구가 몇 명이에요? 4명. 4명 하면 4명 걸 다 보는 조건으로 예약해서 사주를 분석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랑 봐가지고 이 여자 거 본 상태에서 남편이 인묘됐다. 이거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돼? 이 사주에서 관이 목이니까, 목은 해묘이니까, 미가 여기 있으니까 인묘됐네?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 직역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한번 보세요. 인묘 이거 따지기 이전에 이게 남편인데, 이 합은 되어 있죠, 이렇게 일단. 합은 되어 있죠? 그럼, 자, 이거는 이제 정관이고, 이건 편관이죠. 그럼 이 정관이 주위를 환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자, 이 간여지정으로 경신금이 있고, 밑에 있던 이 갑신, 이게 절지야, 절지. 묘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 12운성으로. 생역대, 로강세, 병사, 묘. 그 다음에 절이에요. 요건 이 남편이 절지에 바위에 앉아 있다는 거야, 이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이런 남편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발휘할 수가 없지. 요 묘는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풀 같은 이 초가, 이 풀이 여기에 지금 이 금 옆에 있죠. 금극목이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오행상으로 보면. 그죠? 이것도 힘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또 원진이 이렇게 걸고 있죠, 원진이. 원진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 이 사주에 원진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습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렇게. 이 습이 있을 땐 반드시 화가 있어가지고요, 조환 기운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조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습을 말려줘요. 그러면 원진 작용이 안 일어나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안 생긴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습으로 돼 있고 하나기 때문에 100% 원진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왜 꼴도 보기 싫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런 거지. 돈 잘 벌으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에?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또 사랑해 줄 거 아니야. 돈 안 갖다 주니까 발꿈치만 봐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 원진작용이. 습한 기운이 아니고 조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계절적으로 습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을 때 그런 게 글자가 하나도 한 글자 없다. 물론 이게 지금 삼복도 여름 끝은 하나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이 조각구는 이 습을 다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습작용이 일어나니까 원진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 편관하고 정관이 다 작용을 못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 임묘가 안 됐어도 지금 이걸로 봐서 이게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아, 남편이 능력이 없겠다. 이런 거를 딱 감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열받은 게 앉자마자 다짜고짜 남편이 죽었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내용으로 알고 있는 한 아름다운 거짓말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상대편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일이 뭐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정답을 맞추라고 온 건 아니잖아. 정답은 누가 알아? 본인이 잘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인생을. 예? 그렇잖아요. 본인이 잘 알지. 그래서 여기 와서요, 3, 40분 동안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내 답답한 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답은 본인이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업이라는 게 80%는 듣고 20%만 얘기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하게도 그렇게 나와.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잘 알고 내가 이걸 몇 년 했다 하면서 얘기만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 사람도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15년에 20년 이상 결혼해서. 그럼 누가 잘 알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알아?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 사주만 받고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부성인묘, 처성인묘에서 얘기할 때 이거 인묘 땅속에 들어가 있구나, 죽었구나, 이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남편이란 이 자리가 옆에 있는 환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한난 조수부의 생극지화를 먼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살개념이잖아. 살개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묘된 거는 나중 얘기고 이 오행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이게 이 간목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냐고.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삼복도 옆에 이 묘가 물론 이게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복사일이 있는데 이게 이 씨앗이 제대로 발화돼 가지고 자랄 수가 있겠냐고. 자랄 수가 없지. 거의 타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다 이 사주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렇게 한난조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오행 생극지화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만 봐도 이거 보기 전에 인묘 보기 전에 자 요 상태만 목 상태를 보시라고. 이 자체가 제대로 풀이 성장해서 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나무는 제대로 캐서 제대로 이 간목다운 제목이 될 수 있는 여건인지. 어떻게 제목이 되겠습니까? 밑에 뿌리를 못 내리는데. 여기 뿌리 내릴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여기에 물론 이제 뿌리에 박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기토가 하나 있는데 이 주위 환경이 이 기토도 여건이 지금 이렇게 이 겨울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차갑다는 거야. 흙이 차갑다는 거는 생명을 키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제대로 역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주가. 그러니까 이제 오직 답답하면은 이제 그런 무당, 그것도 뭐 소개받아서 갔겠죠. 갔는데, 무당의 첫째,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무조건 반말이야. 그런 데 가면, 무속인들은. 에? 할아버지, 동자신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네? 동자가 얘기하네? 이렇게 반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아주 다반사죠? 그런 데 가면. 그게 아주 그렇게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기분 나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인묘됐다는 이거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말고 아프다, 몸이 묶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봉분이 있으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보시면 돼. 앉아 있는 상태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활동을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분주히 움직여서 식신상관 행위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죄인데 그거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런데 봉분 위에 앉아 있으니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묘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 자체가 여기는 이게 지금 남자가 이 구조상 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 목 자체가.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 못 한다고.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인묘 이거를 배울 때 인묘 이 자체가 죽었다라는 개념이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각인이 돼서 표현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이런 거예요, 이론은. 자, 남자,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여명에서 남자가 관이죠, 관. 그럼 이 기토가 토니까 토일간에서 관은 목이잖아요, 목. 그럼 목의 삼합이 해묘이죠. 해묘이. 요것이 남자 사주에서, 여자 사주에서 자, 목이 관이니까 묘가 있으면, 즉, 요게 남자가 있고, 요 묘가 있으면 요게 인묘됐다고 표시한다는 거야. 그럼 요게 죽었다. 12운성에서 이걸 묘라고 그래요. 묘 앞에가 사죠, 사.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제왕자리. 걸록. 록자리. 관대자리. 관대. 그 다음에 장상생. 생. 목욕지. 생욕. 대. 이제 관대.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여기 병이 있구나, 병사묘, 절태양. 이게 12운성이잖아요, 이렇게. 12운성. 자, 이렇게 하면은,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자, 이 12개 중에서 우리가 12운성, 지금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묘. 묘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묘가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이게 묘잖아요, 묘. 거기다가 인묘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립자 해서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묻어있다. 그게 결국 죽었다는 거 표시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책에 이제 인묘라고 나오니까 이게 인묘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묘 됐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실제로 시대적으로는 배경으로 봤을 때 안 맞아. 지금 80은 보통 평균 수명이 80은 넘잖아요. 그런데 이거 봐갖고 바로 지금 인묘가 돼서 사람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인업을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지금 2분 계시는데, 이걸 하실 때 말을 이제 아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한마디 이렇게 어려서 들으면 이게 평생 잊어먹질 않아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보다 더 우리가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지금 이분이 이제 43살을 먹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좀 격하게 저한테 이 사주 풀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담료도 제대로 못 들은 입장에서 좀 억양이 높아져서 죄송한데, 그렇게 좀 너무 기분 나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속상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분이 평생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 죽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묘에 대해서, 인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묘 한 글자만 있다 해서 바로 그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남자에 해당되는 오행이 주위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보기 전에 조후가 얼마나 잘 맞아 있는지, 그래야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필기시험에서 계속 붙어요. 그런데 면접만 보면 떨어져. 그건 우리는 보통 면접 얘기하면, 야, 그건 뭐 다 된 거야. 뭐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조후가 안 맞았을 때 면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3년 연속해서. 이거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할 일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한난조서, 이 조후가 기본으로 잘 맞아야 그 다음부터 오행, 그 다음 십성 이렇게 올라갈 수
맞출 수 있는데 우리는 십성만 가지고 지금 관이 인묘됐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오행 생극지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십성 그 다음에 신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 안 하고 상대편한테 가능하면은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정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셨다가 말 실수 안 하게끔 이렇게 평상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